혜자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아파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인천 구도심 1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30년 넘게 운전해온 그 골목들이었지만 이곳은 혜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딸 서진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겨울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혜자는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30년 세월 동안 무사고로 버텨온 혜자였지만 남편 없는 집에서의 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작년 가을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는 택시 기사의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참았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도윤 오빠도 그러래요. 어머니 모시고 싶대요. 사위 장도윤이었습니다. 43, 보험 설계사에서 프리랜서, 재무 컨설턴트로 전환한 남자였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웃는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혜자는 도윤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3년 봄 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그리고 택시 시절부터 써온 수첩 몇 권이었습니다. 혜자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날짜, 지출, 손님과의 대화, 주유 기록, 심지어 날씨까지도요. 어머니, 이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도윤이 현관에서 활짝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는 혜자의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니까요. 도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에이, 뭐료 당연한 건데요.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서진이 차린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도윤은 혜자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혜자는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는 혜자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관에 스마트 초인종 달아도 될까요? 요즘 택배 도난도 많고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카메라 달린 거예요. 누가 오는지 다 보여요. 어머니도 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윤은 다음날 바로 설치했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현관문 옆에 달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앱으로 화면이 뜨고 녹화도 된다고 했습니다. 혜자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몰 때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집에도 이런 게 있다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자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산 채소와 생선이 가득 든 장바구니였습니다. 도윤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장 보셨어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그걸로 계산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 돈으로 살게.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우리가 한 가족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도둑도 많고요. 혜자는 지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평생 현금 들고 다녔어. 택시 할 때도 그랬고,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 많이 인출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들도 요즘 현금 인출하면 이상하게 봐요. 혜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도윤이 혜자의 현금 인출까지 신경 쓰는 걸까요?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도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잖아요. 현금 들고 다니시면 사기꾼들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수첩 표지는 낡았지만 안은 깔끔했습니다. 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도윤이가 현금 인출 얘기를 했다. 현금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왜 내 돈 쓰는 걸 신경 쓸까? 짧은 메모였습니다. 혜자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좋은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뭔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혜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합가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자는 아침마다 동네 시장을 다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걷는 건 괜찮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혜자를 알아봤습니다. 기사님, 요즘 택시 안 모세요? 은퇴했어요. 이제 쉬어요. 에이, 아직 팔팔하신데.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30년을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제는 손에 장바구니만 들렸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이 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보험 상품 설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년층 케어 플랜이 중요하잖아요. 간병보험이랑 의료비 통합 상품 하나 추천드리려고요. 혜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거 가입하시면 나중에 병원비 걱정 없으세요. 월 납입금도 적당하고요. 얼마나 내야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요. 어머니 연금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전세 보증금 아버님 유산 말이에요. 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6억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고 혜자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아, 걱정 마세요. 증액하는 거예요. 요즘 전세가 올라서 보증금 좀 더 넣으면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알아볼게요. 혜자는 불안했습니다. 도윤아, 그 돈은 내가 아껴둔 건데. 알죠, 알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복잡하잖아요. 6억이면 큰 돈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나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서류 좀 보여줘. 도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요?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복잡해서 어머니 보셔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보고 싶어.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셔야죠. 제가 어머니 해칠 사람인가요? 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제안이에요. 6억을 그냥 묵혀두시는 것보다 잘 굴리면 어머니 노후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도윤이 나간 뒤 혜자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3년 7월 5일 도윤이가 보증금 얘기를 했다. 내 돈을 굴리겠다고 한다. 혜자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혜자는 물소리를 줄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보증금 명의가 장모님이야. 그래서 좀 복잡해. 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위임장 받으면 되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맞아. 조금만 기다려. 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임장이라고 했습니다. 6억이면 큰 돈이잖아. 등기 이전하려면 서류가 좀 필요하거든. 그것만 받으면 돼. 혜자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도윤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서류 내용 잘 모르셔. 혜자는 주방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등기 이전, 서류. 혜자는 잘 몰랐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7월 10일 도윤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위임장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등기 이전이라고 했다. 6억을 노리는 것 같다. 혜자는 펜을 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억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혜자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서랍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과 혜자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혜자는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6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불안했습니다. 도윤이 이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혜자는 통장을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수첩 속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첩은 혜자가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혜자의 방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 방 좀 치워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청소기 좀 돌리고요. 내가 할게. 도윤이 웃으며 물러났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혜자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아둔 열쇠고리가 조금 옮겨져 있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롱 손잡이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없던 손때였습니다. 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혜자의 방에 들어왔었습니다. 장롱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7월 18일. 내가 외출한 사이 도윤이 내 방에 들어왔다. 장롱 손잡이에 손때가 있다. 장롱을 열려고 한 것 같다. 통장을 찾는 것 같다. 6억을. 혜자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 좀 믿어봐요. 오빠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혜자는 딸을 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서진아, 너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엄마, 오빠는 전문가예요. 재무 쪽으로요, 믿어도 돼요. 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렸습니다. 혜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 박힌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이제는 혜자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6억 원이라는 큰 돈을요. 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통장과 서류는 절대 도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가방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열쇠도 절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자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수첩을 펼쳤습니다. 7월 18일 도윤을 조심해야 한다. 통장과 열쇠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 6억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다. 혜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혜자는 여전히 딸의 집에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서진이 출근하고 도윤도 나갔습니다. 혜자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혜자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혜자는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맛을 봤는데. 맛을 보셨어요? 에휴. 도윤이 혀를 찼습니다. 짧은 소리였지만 혜자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끓일게. 아니에요, 됐어요, 먹을게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혜자는 속이 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딸을 위해 밥을 해왔는데 이제는 혀를 차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혜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도윤의 말투가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반말이 섞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거기 두지 마. 어머니, 소리 좀 낮춰. 짧은 반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도윤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롱 열쇠 어디 두셨어요? 혜자는 놀랐습니다. 왜? 아, 정리 좀 하려고요. 어머니 옷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정리할게. 에이, 제가 할게요. 열쇠 주세요.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물건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믿으시잖아요. 믿는 거랑 열쇠 주는 건 달라.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겠어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열쇠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 혜자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과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 하나가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자 명의의 통장도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혜자는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혜자는 통장을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수첩 속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첩은 혜자가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혜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3년 9월 23일. 도윤이가 장롱 열쇠를 달라고 했다. 왜 달라는지 말 안 해줬다. 열쇠는 수첩에 넣었다. 혜자는 펜을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왜 자꾸 혜자의 물건을 만지려고 할까요? 왜 보증금 얘기를 자꾸 할까요? 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좋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혜자가 거실 청소를 시작하다가 도윤의 서류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자는 주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서류 중 하나에 혜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혜자. 혜자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자는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준비 중인 서류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윤은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또 수첩에 적었습니다. 9월 28일. 도윤이의 가방에서 내 이름이 있는 서류를 봤다.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왜 내 이름이 있지? 도윤이가 설명 안 해줬다. 혜자는 수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혜자는 그 나뭇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하지만 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도윤이 뭘 하든 혜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존댓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혜자를 대하는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물소리 좀 줄여요. 텔레비전 소리 안 들려요. 혜자는 물을 줄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도윤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장 가시면 생선 좀 사오세요. 고등어 말고 다른 거요. 명령조였습니다. 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자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사위였는데요. 처음에는 존중해줬는데요. 혜자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9월 30일 도윤이 반말을 했다. 명령조로 말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6억을 노리는 것이 확실하다. 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자는 혼자였습니다. 딸도 사위 편이었습니다. 혜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이봉녀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이봉녀는 혜자의 택시 동료였습니다. 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녀야, 나야. 혜자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복녀야, 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가 이상해. 뭐가? 자꾸 내 돈 얘기를 해. 그리고 요즘은 반말도 하고. 이복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혜자야, 조심해야 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내일 만나자. 시장 근처 카페에서. 응, 알았어.
혜자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복녀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자야, 어서 와. 혜자는 앉았습니다. 이복녀가 커피를 밀어줬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혜자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합가한 일, 도윤의 변화, 보증금 얘기, 통화 내용, 장롱 열쇠, 서류. 이복녀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혜자야, 사위가 너 돈 노리는 거야. 나도 그런 것 같아. 혜자야, 증거 있어? 수첩에 다 적어뒀어. 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복녀는 수첩을 넘기며 봤습니다. 혜자야, 이거 증거야. 날짜별로 다 적혀 있잖아. 그래. 응.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어떤 거?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혜자는 초인종 카메라가 생각났습니다. 도윤이가 현관문에 카메라를 달았어. 그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지? 응. 혜자야, 그거 확인해봐. 혹시 도윤이가 현관에서 통화한 거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 혜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혜자야, 녹음기 하나 사. 작은 거 거실에 숨겨둬. 도윤이가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해.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30년 동료잖아. 혜자야, 절대 도장 찍지 마. 서류에 서명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은 절대 내놓지 마. 이미 수첩에 넣고 다녀. 잘했어. 이복녀는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자야, 혼자 아니야, 내가 있어. 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이복녀가 말했습니다. 혜자야, 나 아는 사람 있어. 구청의 한기문이라고 민원 총괄팀장이야. 그 사람 알아. 내가 예전에 지갑 찾아준 적 있어. 맞아. 그때 그 사람이야. 혜자야, 나중에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장식장 뒤에 숨겨뒀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휴대폰으로 초인종 앱을 열었습니다. 녹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날짜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도윤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응, 위임장만 받으면 돼. 곧 6억 뺄 수 있어.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거니까 문제없어, 걱정 마. 혜자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날짜를 더 뒤져서 비슷한 통화 내용이 있는 영상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10월 3일 초인종 영상 확인했다. 도윤이 통화하는 거 녹화되어 있다. 위임장 받아서 6억 빼겠다고 했다. 영상 저장했다. 녹음기도 설치했다. 혜자는 펜을 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복녀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영상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달이 떠 있었습니다. 혜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고요. 그리고 반격할 때가 올 거라고요. 혜자는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돈 지킬게 반드시. 겨울이 왔습니다. 혜자는 여전히 딸의 집에 있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혜자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도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존댓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치워.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혜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간병비 보조 신청 서류예요. 이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간병비 보조 신청이요. 어머니 나이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돈 나와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혜자는 서류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확대해 볼게. 혜자가 폰을 꺼내려 하자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혜자의 폰을 살짝 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믿으셔야죠. 제가 전문가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하는 거 다 엄마 위해서야. 도장 찍어. 혜자는 딸을 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혜자는 한숨을 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네, 거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은 서류를 가져가며 웃었습니다. 혜자는 불안했습니다. 방금 뭘 한 걸까요? 그날 밤 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이복녀를 만났습니다. 시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혜자야, 요즘 어때? 복녀야, 어제 서류에 도장 찍었어. 이복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서류? 간병비 보조 신청이래. 혜자야, 그거 확인했어? 아니, 글씨가 작아서 못 봤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도윤이가. 이복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자야, 그거 위험해. 혹시 위임장일 수도 있어. 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임장? 응, 그거 있으면. 도윤이가 너 몰래 보증금 뺄 수도 있어.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일단 은행 가. 통장 확인하고 위임장으로 조회된 게 있는지 물어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계세요. 6억 원. 혜자는 안도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인출 시도 같은 거 있었나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화면을 더 살펴봤습니다. 아, 사흘 전에 조회 기록이 있네요. 본인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분이 조회하신 거예요. 위임장 가지고 오셨나 봐요. 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이미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위임장 가지고 와도 인출 못하게 해주세요. 신분증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혜자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본인 아니면 인출 안 돼요. 위임장 가져와둬요. 고맙습니다. 혜자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도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자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를 받고 은행에 다녀오고 보증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분노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사고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혜자는 이복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복녀야, 은행 갔다 왔어. 도윤이가 사흘 전에 위임장 들고 와서 조회했대.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본인 아니면 인출 못하게 했어. 잘했어, 혜자야. 복녀야, 이제 어떡해? 증거 더 모아 그리고 조심해. 도윤이가 눈치챌 수도 있어. 응,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없었습니다. 서진도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기록이 모두 있었습니다. 현금 얘기, 보증금 얘기, 장롱 열쇠, 서류 서명, 은행 조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12월 18일 은행에서 조회 기록 확인했다. 도윤이가 사흘 전에 다녀갔다.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내가 찍은 도장이 위임장이었다. 이제 본인 아니면 인출 못한다. 증거를 계속 모아야 한다. 혜자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증거를 모으고 때가 되면 반격하기로요. 30년 택시 기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도윤은 모를 것입니다. 혜자는 가방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현관 초인종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돼. 이 목소리가 혜자의 무기였습니다. 혜자는 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웃으며 들어올 것입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요. 혜자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혜자는 떡국을 끓이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혜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복녀를 만났습니다. 택시조합 쉼터였습니다. 복녀야, 도와줘. 혜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복녀는 수첩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혜자야,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야. 사위가 처음부터 노린 거야.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고. 잘했어. 근데 혼자 하면 안 돼. 조합 사람들한테 알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혜자는 택시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후배 기사 몇 명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혜자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선배님은요? 은퇴하시고 편하시죠? 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위임장을 받았고 보증금을 노리고 있다고요. 후배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님, 그거 사기예요.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선배님 수첩이 증거죠. 그리고 은행 기록도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위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장도윤이야. 후배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님, 이 사람 민원 기록 있어요. 뭐? 보험 관련 분쟁이요. 작년에 2건 있었네요. 그리고 재무 컨설팅 관련해서도 고객 불만이 있었어요. 혜자는 폰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여러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노인 상대로 보험 팔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발뺌하는 스타일이에요. 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은 이 사실을 알까요? 선배님, 이거 캡처해 드릴게요. 증거로 쓰세요. 고마워. 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수첩에 또 적었습니다. 1월 8일. 조합 후배들이 도윤 이름 검색했다.
민원 기록 2건 보험 분쟁, 재무 컨설팅 불만. 딸은 모르는 것 같다. 혜자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혜자는 이복녀와 다시 만났습니다. 복녀야, 구청에 아는 사람 없어? 왜? 노인금융 피해 상담 같은 거 있잖아. 이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기문 팀장 알지? 혜자 내가 예전에 도와준 사람. 혜자는 기억했습니다. 2017년 한기문이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혜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지갑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한기문은 그때 감사하다며 명함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청 민원총괄팀장이야. 연락해봐. 혜자는 집에 돌아와 명함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지만 번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기문 팀장님이세요? 저 박혜자라고 2017년에 택시에서 지갑 찾아드렸던. 아, 기억나요. 기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기문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기사님, 그거 금융사기 가능성이 있어요. 구청으로 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며칠 뒤 혜자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한기문이 혜자를 맞았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내역서, 초인종 영상 캡처, 도윤의 민원 기록을 모두 꺼냈습니다. 한기문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기사님,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위임장을 기망으로 받았다면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하세요. 그리고 민사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한기문은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세요. 제가 소개장 써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혜자는 구청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혜자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월 15일 한기문 팀장 만났다. 법률구조공단 소개받았다. 민사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시작이다. 혜자는 수첩을 덮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혜자가 30년 동안 택시로 달렸던 그 거리들이었습니다. 혜자는 생각했습니다. 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혜자가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혜자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2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에휴, 피곤해. 서진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빠, 술 많이 마셨어? 좀 마셨지. 오늘 계약 하나 성사됐거든. 도윤이 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어때요? 편하시죠?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증금도 곧 정리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리가 뭐야? 아, 그러니까 더 좋은 데 투자하는 거죠. 어머니, 노후 위해서요. 내 돈인데 왜 내가 알아서 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문가예요. 믿으셔야죠. 난 안 믿어.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에휴, 어머니는 참 나이 드시니까 고집만 세지시네. 혜자는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사실대로 말할까요?
어머니 보증금 빼서 저희 좀 편해집시다. 어머니도 우리한테 신세 지시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혜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여기서 공짜로 사시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국도 짜게 끓이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서진이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왜? 사실인데. 어머니, 솔직히 불편하시죠? 저희도 불편해요. 6억만 있으면 저희 인생 편해지는데 왜 그렇게 안 내놓으세요? 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폰을 꺼냈습니다. 현관 초인종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저장해둔 영상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전화 통화하던 영상이었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돼. 곧 6억 뺄 수 있어. 혜자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거실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도윤의 말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나 늦었어. 잠깐만. 혜자는 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현관 초인종 영상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돼. 곧 6억 뺄 수 있어.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내 남편이 한 짓이야. 그때 도윤이 일어나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혜자는 도윤을 봤습니다. 장도윤 이게 뭐야? 혜자는 폰을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설명해봐. 위임장이 뭐고 6억을 빼겠다는 게 뭐야?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이 도윤을 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아, 오해야.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야. 어떻게 위해서 한 건데? 엄마 몰래 돈 빼려고 한 거잖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망치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기 싫으셨어요? 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절차대로 갈 거야. 절차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했어. 민사조정도 신청할 거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 속이지 않아. 가족은 6억을 훔치려 하지 않아. 혜자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나갈 거야. 여기 더 못 있어. 엄마, 그래도. 혜자는 딸을 봤습니다. 서진아, 너도 어제 다 봤잖아. 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그리고 수첩들이었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나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혜자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비켜. 어머니, 6억 그냥 놔두시게요? 제가 잘 굴려드릴 수 있는데. 혜자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도윤이 비켰습니다. 혜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로 갈 건데? 복녀 집에 가 있을 거야. 엄마. 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서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진은 복도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혜자는 가방에서 폰을 꺼내 이복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복녀야, 나야. 혜자야, 무슨 일이야? 지금 집 나왔어. 거기 가도 돼? 당연하지, 어서 와. 혜자는 택시를 탔습니다. 이복녀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딸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2월 16일. 도윤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도윤은 변명했다. 나는 집을 나왔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한다. 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복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복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들어와, 일단 쉬어. 혜자는 이복녀의 작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복녀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혜자야, 무슨 일 있었어? 혜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이 술 마시고 와서 한 말, 그리고 집을 나온 일까지요. 이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혜자야, 거기 더 있으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기문 팀장한테 연락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이복녀의 집 작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혜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복녀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혜자는 이복녀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좁았지만 혜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멀어진 게 안도가 되었습니다. 3월 초 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이복녀가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가 혜자를 맞았습니다. 박 회장님이시죠? 앉으세요. 혜자는 가방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첩, 은행 내역서, 초인종 영상, 녹음 파일, 도윤의 민원 기록.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충분합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임장 무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하시죠.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혜자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 당분간 사위분과 같은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증거인멸이나 압박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잘하셨어요. 조정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혜자는 은행도 다녀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추가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 아니면 절대 인출 안 되게 해주세요. 네, 처리해드렸습니다. 위임장 가져와도 안 돼요. 혜자는 안도했습니다. 조정날이 다가왔습니다. 3월 2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혜자는 구청 조정실에 갔습니다. 이복녀와 한기문 팀장이 함께 갔습니다. 도윤과 서진도 와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하세요. 혜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위가 저를 속여서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간병비 보조 신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 보증금 6억 원을 빼려는 의도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를 효도하려고 한 거예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효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노후 자금을 더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한 거예요. 6억을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굴리면 더 좋잖아요. 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고 몰래 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자는 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현관 초인종 영상을 틀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돼. 곧 6억 뺄 수 있어.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장도윤 씨, 이거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그건 그때는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혜자는 녹음 파일도 틀었습니다. 도윤이 술 마시고 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증금 빼면 저희 노후 해결돼요. 6억만 있으면 저희 인생 편해지는데.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피신청인 측은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혜자는 딸을 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도 있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았어. 6억은 안 바라니까 대출만. 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엄마 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남편 편이었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엄마 돈 지키는 거야. 너희 대출은 너희가 해결해. 서진이 더 울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 가능하신가요? 위임장 무효 처리하고 보증금 원상 회복하는 걸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도윤 씨, 재무 컨설팅 자격 관련해서 회사 측에 보고할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고객을 기망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시도예요. 당연한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혜자와 도윤이 서명했습니다. 박 회장님, 혹시 당분간 거처가 필요하시면 구청에서 임시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혜자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이복녀가 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혜자야, 잘했어. 한기문 팀장도 말했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용기 내셔서 좋은 결과 나왔어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도윤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무 컨설팅 자격 정지 6개월이었습니다. 회사 윤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혜자는 구청 주거복지팀도 찾아갔습니다. 한기문 팀장이 동행했습니다. 혜자님,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합에서도 추천서 써주신다고 했어요. 곧 결과 나올 겁니다. 혜자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이복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3월 28일 조정 끝났다. 위임장 무효, 내 돈도 지켰다. 도윤은 자격 정지 6개월. 공공임대 신청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로수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다고요. 이복녀가 옆에 앉았습니다. 혜자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 동료잖아. 30년 같이 운전대 잡은 사이인데. 혜자는 이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야, 나 좀 더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지, 임대 아파트 나올 때까지 있어. 혜자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도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 돈을 지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혜자는 그 바람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혜자는 여전히 이복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혜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복녀가 말했습니다. 혜자야, 공공임대 결과 나왔대. 한기문 팀장이 전화했어. 그래, 됐대? 응, 됐는데. 혜자야, 너 돈 있잖아.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사는 게 어때? 임대보다 내 집이 낫지 않아? 혜자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집? 응, 작은 아파트나 빌라 하나 살 수 있어. 6억이면 구도심에 괜찮은 곳 있어. 전세 놓고 사는 것보다 내 집에서 사는 게 마음 편하잖아. 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6억을 다 쓰면, 다 쓰는 게 아니야. 4억 정도면 괜찮은 곳 있어.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다음 날 혜자와 이복녀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인천 구도심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층수가 너무 높았습니다. 세 번째 집은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작은 빌라를 봤습니다. 방 2개에 작은 거실, 주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3억 8천이에요. 혜자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마당도 작지만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 가꿀 수 있겠네요. 중개인이 웃었습니다. 혜자는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복녀야, 이 집 어때? 좋은데 조용하고 시장도 가깝고. 혜자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중개인이 기뻐했습니다. 네, 계약서 준비할게요. 일주일 뒤 혜자는 계약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남은 돈은 혜자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5월 초 혜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합 후배들이 도와줬습니다.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해줬습니다. 이복녀도 왔습니다. 혜자야, 드디어 내 집이네.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뭐가 고마워, 우리 동료잖아. 혜자는 웃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혜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혜자는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생겼어. 작지만 우리 집이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자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었습니다. 모범운전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장학기금이요? 네. 택시기사 자녀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요. 남편 이름으로요. 혜자는 500만 원을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박 회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혜자는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택시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자 선배님, 봉사 운행하실 수 있으세요? 봉사 운행이요? 네. 독거 어르신들 병원 왕복 지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요. 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이었습니다.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 주부터 혜자는 봉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조합에서 제공하는 차량이었습니다. 혜자는 독거 어르신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첫 손님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타세요. 혜자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잡았던 그 운전대였습니다. 혜자는 웃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나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제 집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할 일이 있는 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자는 할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혜자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5월 15일 봉사 운행 시작했다. 첫 손님은 80대 할머니 병원 모셔다 드렸다. 운전대를 다시 잡으니 마음이 편하다. 내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왔다. 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기사님,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자는 할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혜자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힘든 일을 끝낸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집 앞에 내려드렸습니다. 기사님, 다음에 또 봬요.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혜자는 차를 몰고 조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 초였습니다. 혜자는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서진아.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혜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너를 용서해. 알아요,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 돈에 기대지 말고. 네, 엄마 알았어요. 엄마, 나중에 집 한번 가봐도 돼요? 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 근데 혼자 와. 네, 엄마.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았어. 우리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방식대로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71세 박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